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인 2010년 9월 일본과 중국이 동중국해에 위치한 섬, 일본명 센카쿠제도, 중국명 띠아오이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다툼의 과정에서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센카쿠에 침입한 중국 선원을 체포하여 구금을 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중국은 히토류에 대한 대일본 수출 금지라는 경제 보복으로 일본을 압박하였으며 일본은 이에 굴복하여 곧바로 중국 선원을 석방하여 중국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리튬이온 전지, IT 산업의 필수적인 히토류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일본은 이 사건 이후 히토류의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인 이이지 해역의 바닷속에서 희귀금속의 채굴에 성공을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와 관련 일본의 요미우리 온라인의 기사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본문 내용입니다. 일본 이이지에서 코발트나 니켈 채굴에 성공, 리튬 전지의 불가결한 희귀금속,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 JOGMEG는 21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이지에서 코발트나 니켈을 포함하는 광물의 채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불가결한 희귀금속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의 기대를 모아왔었습니다. 채굴 장소는 미나미토리섬 남쪽 먼바다 해저 약 900m 지점입니다. 7월에 경제산업성의 위탁사업으로서 희귀금속을 포함한 광물, 코발트 리치 크러스트를 약 650kg을 굴삭했습니다. JOGMEC 조사에서는 동해역에는 연간 국내 소비량으로 코발트는 약 88년분, 니켈은 약 12년분이 있다고 합니다. 코발트나 니켈은 전기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의 불가결한 재료입니다. 희소성이 높아 일본은 국내 소비량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 규격 5G 시대를 맞이하면서 통신 기기에서의 활용도 급증하며 세계적으로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산화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연결이 됩니다. 경산성은 굴착 성공은 희귀금속의 국산화를 향한 큰 일보로서 양산을 위한 굴착 기술의 검증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미토리 섬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이지는 다른 일본의 이이지와 떨어져 있어서 중국이 손을 뻗쳐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질이나 코스트도 중요하지만 중국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그것을 싼 가격으로 채굴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채굴 비용을 억제하느냐입니다. 일본의 저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반드시 내미는 카드가 희귀금속 카드였다. 이 카드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도 일본 주변의 해양 자원의 채굴, 실용화를 계획하여 대중국 리스크에 준비해야 합니다. 확실히 유엔인가 어딘가에서 센카쿠 열도의 일본 이이지에 희귀금속이 풍부하게 있다고 발표한 이래 중국이 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단단히 중국 대책을 세워주세요. 해저 자원의 채굴 기술은 확고하게 보안을 확보해주세요. 어딘가에 나라가 노리고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미래에서 일본 경제가 부활하려고 한다면 셰일 가스혁명과 같은 기술 혁신에 의한 해양 자원 개발로 자원 대국이 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도 생길 겁니다. 자원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원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고도성장기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해양 자원 개발에 더욱더 투자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국가 사업으로서 가속화해 주세요. 코스트 삭감을 추진하여 이익이 난 이후에는 그 수익을 사회 보장, 재해 대책 비용, 노후화된 인프라의 정비, 국채 변제에 충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안전 보장 상황이 더욱 더 냉엄해지고 있기 때문에 GDP 대비 2%로 인상을 하는 예산에도
충당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사업으로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요?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려고 하지 말고 나라로서 지금까지의 태만한 태도를 개선하고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국민에게 확실하게 환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뻤습니다. 정부나 관리는 이익이 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개발 촉진에 목숨을 걸어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의 대표와 관리의 업무입니다. 효과 대비해서 영양가 없는 일에 세금을 헛되이 쓰지 말고 이러한 일에 제대로 세금을 사용하여 국익을 확보하고 추후 감세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독직뿐인 인생은 보람이 없을 겁니다. 중국이나 한국은 갖고 싶겠지만 과연 그만큼의 기술이 있을까요? 영예를 주장하고 공동 개발이라든가 자신들이 했었던 것은 생각하지 않나 보네요. 코스트 삭감의 기술을 계속 축적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마땅히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비밀 유지를 해야만 하는 정보입니다. 오가사와라 먼바다에서 산호를 맘대로 도둑질하고 있던 중국 같은 나라도 있으니까요. 지금 곧바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전부터 얘기하고 있던 개발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해양의 지도, 기술, 다른 해역의 희귀금속의 정보 등등 정보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산 코스트 삭감이 지금부터의 기술 혁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저 1000m, 2000m까지도 자원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자원 대국과 IT 대국이 되는 것도 미래에는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의 리더로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도 수입하는 편이 쉽게 조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자원 채굴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타국의 영토 침범을 허락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영토 자원을 지켜서 자원 채굴을 일본의 하나의 큰 산업으로 합시다.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히토리우의 산업화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애처로워 보입니다. 중국의 히토리우의 무기화는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서도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거리의 하나입니다. 리튬이온 전지, 휴대폰 등 우리나라 IT 산업에 중요하고도 필수 불가결한 이 히토리우의 안정적인 조달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히토리우 매장량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남북한 합작 사업으로 히토리우를 생산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